6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의제 매입세. 요거는 따로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의제 매입세액은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고요. 요거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물건을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원재료. 왜냐면 의제 매입세액이 되려면 꼭 원재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원재료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가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재료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건데, 우리 매입세 개정 과목으로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5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를 부가세로 인정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대변의 원재료 35만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적요 8번 타개정 대체. 그래서 적요 8번 타개정 대체는 요때 쓰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재고자산을 안 팔고 딴 데 썼을 때,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라고 했었었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68번, 그래서 67번은 의제 매입세액의 뜻을 좀 아셔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기는 해요. 의제 매입세액. 그 다음에 68번은 월급 주는 분 계세요. 그래서 월급 주는데 둘 다 판매 부서예요. 그러면 800번 때 급여 360. 그 다음에 월급 줄 때 세금 띄면 뭐였죠? 예수금이었죠. 그래서 75,000원에 6만원에 12만원에 85,000원 하면 34만원이 세금으로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좌예금 통장에서 줬대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326만원. 그 다음에 6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토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69번은 대변의 토지 취득했죠? 네, 취득이면 들어오니까 차변의 토지 2억. 그래서 2억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준 거는 토지를 1억 2천짜리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1억 2천짜리랑 2억짜리랑 바꾸면 차이가 크죠. 그래서 4천만 원만큼 수표 발행해서 줬대요. 우리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었죠? 당좌예금이었죠.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4천을 줬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1억 6천 가지고 2억짜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이익 났죠. 유형자산 처분. 왜냐면 처리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처리하고 싶어도 개정 과목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7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가지급금. 그래서 가지급금 처리했었는데 여비교통비로 20만원 중에서 잔액 32,000원을 현금 반납했대요. 그래서 결론은 가지급금으로 20만원 들고 갔는데 현금으로 얼마 갖고 왔죠? 32,000원 갖고 왔죠. 그러면은 얼마치 쓴 거예요? 16만 8천원. 그래서 그거는 여비 교통비 16만 8천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7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지금 푸시는 여기에 키포인트는 71번이에요. 71번 보시면 당사는 2006년 8월 9일에 일본에 소재한 야마다 상사로부터 원재료 100만엔을 구매하면서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고,
금일 동외상매입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했대요. 세 가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8월 9일 먼저. 그래서 8월 9일 날 원재료를 샀는데 엔화 나오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꼭 계산하실 때 공 2개 빼셔야 돼요. 그래서 1,000원이 아니고 얼마에다 곱하셔야 돼요? 10원에다가. 그래서 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내가 갖고 올 때는 1,000만원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1,000만원, 그 다음에 몰라고 안 써 있으니까 그냥 현금 줬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현금 1,0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12월 31일 날 900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현금이 아니고 외상으로 처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외상으로 샀다고 거기 써있죠. 외상매입금. 그래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이게 12월 31일 날 9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외상매입금이 100만원 줄어야 되죠. 야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줄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좋은 걸 뭐라 그러냐면은 외화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결산 때에는 외화환산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5월 27일이에요. 그래서 5월 27일 날은 또 얼마가 됐죠? 거기 보시면 950원이 됐죠. 그래서 950만원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원래 외상대금은 900만원이 됐어요. 야마다. 근데 우리가 갚을 때는 950만원을 갚았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950. 원래는 900 줘야 되는데 950 줬으니까 더 줬나요? 덜 줬나요? 더 줬죠. 그러면 외환차 손 50만원.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 부연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다음 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요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외화 나오면은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래서 요거는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라고 했었죠. 잠시만요. 얘는 또 왜 이래? 컴퓨터야? 대단한 것도 아닌데 멈추면 어떡하니? 그래서 우리 외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제. 그래서 5월 27일 날은 실제잖아요. 그래서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처리한 거고,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때라 그랬죠.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살 때 1,000만원이었는데 결산 때 됐더니 900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돈 갚을 때는 얼마가 됐죠? 950만원이 됐죠. 그래서 그거 순차적으로 푸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2번부터 76번까지 여기는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한번 또 해보세요. 7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나오면 불공 아니면은 과세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매출의 과세 광주 부. 그 다음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면 나누기 110, 그 다음에 곱하기 몇이라고요? 100 하시면은
3,700 나옵니다. 그래서 3,700. 그 다음에 세금이 370이죠.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4,070. 그 다음에 7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하고 세금 계산서. 그래서 원재료하고 세금 계산서니까요. 요거는 매입의 과세, 세화, 부. 원재료 사셨으니까 원재료 1,000만원. 그 다음에 세금이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배서에다가 밑줄 치세요.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바드러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드러움 600 별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 500. 그 다음에 7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두 번째 줄에 세금 계산서랑 첫 번째 줄에 매출 거래처. 그래서 우리 매출 거래처면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우성산업부. 그 다음에 매출 거래처면은 몇 번대 접대비라고요?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합친다 그랬으니까 165만원.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다 그래서 당좌 예금 65.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죠. 그래서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 100만원. 그 다음에 7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특허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주식. 그래서 우리가 주식 나오면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자본금. 그래서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매입 과세에 경기전자 부. 그 다음에 특허권 사셨대요. 그래서 특허권이 거기 보시면 시가로 보는 겁니다. 800. 그 다음에 800만원에 주고 샀으니까 세금은 얼마 줘야 되죠? 80 줘야 되죠? 왜냐면 무조건 몇 프로예요? 10%.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뭐가 키포인트냐면 액면가액 5,000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본금이 500 나옵니다. 500 나오고, 그 다음에 비싸게 발행했잖아요. 우리 비싸게 발행한 걸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 그 다음에 80만원은 미지급했대요. 그러니까 세금은 미지급한 거고, 그 다음에 특허권 살 때 5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 80. 요거 같은 경우에 좀 되게 생소합니다. 75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세요. 그래서 좀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6번. 7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로컬 LC. 그래서 우리 로컬 LC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팔았으니까 매출의 영세, 영우, 부. 그래서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000. 그 다음에 먼저 받은 돈이 얼마 있었냐면 200만원 있었대요. 그래서 먼저 받았다 그래서 선수금 200.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요? 아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통장으로 돈 들어왔죠. 그래서 보통 예금 1,80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그 다음에 77번부터 몇 번까지냐 81번까지 81번까지 일반 점표입니다. 그리고 거기 86번까지 있거든요. 86번까지 다 풀고 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7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교육. 우리 교육 나오면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교육 훈련비였죠. 그래서 생산부니까 500번대 교육 훈련비 60.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띄면 예수금이었죠. 26,4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 드렸죠. 그래서 현금이 573,600원. 그 다음에 78번. 요거는 매입 시의 부대 비용 문제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78번은 토지 5,260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260만원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얼마 나갔죠? 5천 나갔죠. 그래서 보통예금 5천만원. 그 다음에 79번에 별표 2개만 치세요. 그래서 79번 보시면 일단은 팔았죠. 네, 그래서 자기 주식을 300만원짜리를 팔았는데 500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어음 받았죠. 네, 요거 때문에 별표 2개예요. 받으러음이세요? 미수금이세요? 미수금이에요. 왜냐면 어음은 판매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회사는 주식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500만원 서해. 그 다음에 싸게 팔았나요? 비싸게 팔았나요? 비싸게 팔았죠? 우리 비싸게 판 거 뭐라 그래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 나오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음을 쓸 건지 미를 쓸 건지 이거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음은 뭐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고요? 판매. 근데 지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8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거 오늘 처음 푸는 건데 그 두 번째 줄 끝쪽에 오류의 내용이 중대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오류 그러면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2가지밖에 없어요. 네, 오류인데 이제 오류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대한 것과 중대하지 않은 것. 잘 내지는 않아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거라고 나오면 300번 때 쓰는 거고요. 중대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900번 때 쓰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똑같은데 앞에 번호만 달라요. 그래서 3은 자본 쪽이고 9는 영업 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풀라는 내용이세요. 어떻게 풀라고 하는 거냐면 거기 보시면 직원 회식비로 50만원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얼마만 처리했죠? 5만원만 처리했죠. 그러면 이거는 비용 처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고치게 되면 비용이 많아지겠죠.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차변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 왜냐면 전기오류를 고치면 우리 회사는 이익 봐요? 손해 봐요? 손해 보죠. 그래서 얼마나 더 손해 봐야 되냐면 4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뭘로 처리해 놨대요?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뭐 했다? 처리했다라고 거기 적혀 있죠? 그래서 대변에 주임종, 단기 채권 40. 설명은 다시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보는 계정 과목은 아닌지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푸는 거예요. 무조건 지문에 오류 났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류라고 치면은 프로그램에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랑 전기 오류 수정 이익. 근데 이제 앞에가 3일 때는 지문에 중대하다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지금처럼 중대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9. 그 다음에 이거는 비용 처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익 손해를 구별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뭘로 처리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거기 문제는 주임종 뭘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죠? 단기 채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탕감. 탕감의 뜻은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외상매입금은 3,00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장에서는 2,500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안 갚아도 되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 500. 그 다음에 82번부터 86번까지 풀고 쉴게요. 이것도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8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니까 매입의 면세, 그 다음에 현대 양화부, 차변에 500번대 복리 후생비 15만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그 다음에 83번은 원재료 사는 거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입. 그래서 구입했으니까 매입의 면세, 그 다음에 서울 부, 차변의 원재료 5만원, 대변의 현금 5만원. 아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과세죠. 5만원이 아니고 55,000원. 그 다음에 세금이 5,000원. 그 다음에 8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임차. 임차 했으니까 뭐예요?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 금호, 중기, 부. 차변에 공장이니까 500번대죠.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110. 그 다음에 2월 2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 갔냐? 거기 박스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이거는 뭐 회계세무 안 가리고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자산,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비용인데 수선비 아니면 뭐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85번은 매입과세, 그 다음에 한중, 부, 차변에 차량 운반구 500,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차량 유지비 80, 그 다음에 세금이 58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다음 달 말일날 주기로 했죠. 그래서 미지급금 638만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저거예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복수거래. 간단하게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입력 문제인데 뭐냐면 이거 시험장 가셨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별거는 아닌데 복수거래를 좀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저희 시험에서는. 그래서 복수거래가 뭐냐면 여기 메인 매출존표 넣죠. 메인 매출존표 넣으실 때 거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품목을 몇 개밖에 못 넣죠. 하나밖에 못 넣죠.
이렇게 품목이 두세 개 나왔을 때는 여기 보시면 무슨 거래라고 있으세요? 복수거래. 요거 눌러서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요 밑으로 내려와서 요 밑에다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만 쓰는 거냐면 품목이 두 개 이상일 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엔진 교체 500. 그 다음에 앞유리 교체 30. 그 다음에 앞 범퍼 교체 50.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써져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오세요? 복수. 그래서 여기 있어요. 복수거래라고. 한 3, 5년에 한 번씩 내나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품목이 두 개 이상일 때만.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나오기는 하니까 아예 안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까 차량 유지비 대신에 수선비를 쓰면 틀려요? 네, 틀려요. 자동차일 때는 꼭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자동차가 아니면 무조건 수선비세요. 네,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수출. 우리 수출은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재정환율.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6번은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니폰사. 대변의 제품 매출인데 계약일이 빨라요? 완성일이 빨라요? 그 선적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빨라요? 환가일은 없으니까 무슨 일로 보는 거예요? 선적일로. 그래서 3월 14일 날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이라 그랬으니까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0만엔 곱하기 7.2원. 왜냐면 엔화는 꼭 공 두 개 빼셔야 돼요. 왜냐면 달러는 1달러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엔화는 꼭 100엔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14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1440. 그 다음에 돈은 3월 30날 받기로 했죠. 그래서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요? 144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상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은 잠깐 쉬었다가 3시